알면 알수록 쓸모있는 과학 이야기, 알쓸신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알쓸신과 두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바다에서 소금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바다에서 소금을 얻는 곳을 뭐라고 하는지 다들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염전이라고 하죠. 이 염전에서 어떻게 소금을 얻는지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소금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소금은 왜 소금일까요? 소금이 우리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소금을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소금은 부와 권력을 상징했답니다. 따라서 소금을 하얀 황금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한때는 같은 무게의 소금과 금을 이 같은 가격에 사고 팔고 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고대 로마에서는 이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고요. 조선시대에는 왕들의 제사인 복묘 제례 때 소금을 호랑이 모양으로 굳혀서 제물로 올리기도 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소금이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대부분의 음식들에 빠짐없이 사용되는 이 소금이 그 옛날에는 도대체 왜 그렇게 귀했을까요? 옛날에는 이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다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데에도 소금이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생산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량도 적고, 그리고 먼 바다에서부터 이 내륙까지 소금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과 희소성 때문에 소금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소금은 바로 금처럼 귀한 존재, 즉 작은 금이라는 의미에서 소금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랍니다. 그럼 이렇게 귀했던 소금이 오늘날 우리의 부엌에 당연하게 있을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천일염이라는 소금 생산 방식 때문이에요. 이 방식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전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바람과 햇빛으로 이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방식인 천일염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닷물을 증가시키면 왜? 그리고 어떻게 소금이 남는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소금. 소금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혼합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 이론이 끝나면 재밌는 실험과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에서 수영해 보신 적 있나요? 수영을 하다 보면 바닷물을 먹게 될 때도 있는데 그때 맛이 어땠나요? 짜지 않았나요? 우리가 먹는 소금은 바로 이 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거랍니다. 오랫동안 바닷물에 햇빛을 쬐면 물은 증발하고 하얀 소금만 남아요. 바닷물은 도대체 뭐길래 물이 사라지면 소금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액체 상태인 바닷물로 고체 상태의 소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닷물은 물에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무기염류가 녹아있는 혼합물을 말해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고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함께 알아볼게요. 짠! 제 앞에는 지금 콩과 쌀이 마구 섞여 있는 병이 있는데요. 이게 더 잘 섞이도록 마구 흔들어 줄게요. 어때요? 더 잘 섞였죠? 자, 지금부터 이 콩과 쌀을 여기 앞에 있는 채로 걸러줘 볼게요. 우선 바구니에 넣고 콩과 쌀을
부었어요. 완전 다 섞여있죠? 지금부터 콩과 쌀이 분리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크기가 큰 콩은 체에 걸러져 있고 크기가 작은 쌀은 바구니에 담겨 있어요. 콩과 쌀이 서로 합해졌나요? 아니죠. 콩과 쌀은 아무리 서로 섞여 있어도 원상태 그대로 분리가 가능해요. 혼합물은 크기 차이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서로 친하지 않은 관계를 말하는데요. 도대체 물과 기름이 어떤 사이길래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생겼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짠! 여기 식용유와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름과 물을 이 컵에 섞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부어봤어요. 그리고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넣었는데요. 과연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있을까요? 얼핏 보기에도 지금 벌써 층이 생겼는데 한번 잘 섞어볼게요. 이 정도면 섞이지 않을까요? 자, 조금만 넣고 한번 기다려볼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무리 흔들어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여기 노란색으로 층이 지고 밑에는 흰색으로 물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기름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답니다. 원상태 그대로요. 혼합물은 성질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혼합물은 앞의 예시들처럼 아무리 섞여 있더라도 각자 따로따로 원상태 그대로 분리해낼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답니다. 김밥, 오곡밥과 같이 섞여있는 물질이 모두 고체인 물질을 고체 혼합물, 꿀물, 에이드와 같이 섞여있는 물질이 모두 액체인 혼합물을 액체 혼합물, 물과 된장, 각종 야채가 섞여있는 된장찌개는 액체와 고체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혼합물이 아무리 섞여 있더라도 각자 따로따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물과 소금이 섞여 있는 소금물도 다시 소금과 물로 분리가 가능하겠죠? 정말 가능한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출발! 앞에 이론 설명 잘 들으셨나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나 많은 혼합물들이 있었다니. 우리는 모르고 지나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과학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닷물에서 소금이 구해지듯이 소금물에서 소금과 물로 한번 구분해볼까요? 소금물에서 소금과 물로 분리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먼저 제일 중요한 소금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소금을 녹이려면 물 한 컵이 있어야겠죠? 물 한 컵과 그리고 나무젓가락, 그리고 온도계, 랩, 거름종이, 접시, 고무줄과 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티로폼 상자까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모든 게 준비되었다면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까요? 40도씨 물이고요. 한 100ml 정도, 소금은 38g 정도를 녹여줍니다. 100ml가 되었고요. 계속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저어서 소금을 녹여줍니다. 완성된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하겠지요. 네, 이제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 이상 녹지 않는 소금물이 완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얇은 플레이트를 준비해주세요. 그 접시에 이 거름 종이를 이용하여 소금물을 걸러내 줄 겁니다. 네, 이제 걸러낸 소금물을 뚜껑을 반쯤 덮어둔 뒤에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희가 녹인 소금물을 그늘진 곳에 보관했더니 이렇게 정육면체의 소금 결정 씨앗이 만들어졌어요. 이 소금 결정 씨앗으로 저희는 이제 소금 결정을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들어진 소금 결정 씨앗을 이제 실로 볶아줍니다. 네, 볶이신 게 보이나요? 이렇게 실로 묶었다면 이제 이 나무젓가락에 매달 건데요. 네, 이렇게 나무젓가락과 결정 씨앗을 매달아줍니다. 이렇게 결정 씨앗과 나무젓가락에 실을 매달았으면 첫 번째 방법과 같이 40도씨 정도 끓인 물에 소금물 포화 용액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 약간 따뜻한 물에 소금을 지금 녹이고 있고요. 보이시면 소금이 조금 가라앉죠? 지금 많이 저었는데 더 이상 녹지 않는 포화 용액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소금물 포화 용액을 누리컵에 담아주시고요. 나무젓가락에 매달아 놓았던 소금 결정 씨앗을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그 뒤에 이제 랩 혹은 비닐봉지를 위에 씌웁니다. 랩을 이렇게 씌우고요. 그 다음에 고무줄로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을 시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랩까지 고정을 시켜줬다면 이제 끝난 겁니다. 준비해둔 스티로폼 상자 안에 이제 이 유리컵을 넣고 결정이 커지는지를 관찰하면 되는데요. 조심스럽게 넣고 뚜껑을 덮으면 끝! 스티로폼 상자에 넣으면 진동이라든지 온도 그리고 습도의 변화를 줄이고 소음을 최대한 줄여서 결정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결정이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번 시간에도 멋있고 예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도 듣고 재미있는 실험도 다들 잘 진행해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도 돌아온 퀴즈 시간입니다. 정답을 가장 많이 맞힌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 테니까 지난 주차에 선물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 꼭 분발해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땡땡땡과 같은 빈칸 맞추기 퀴즈 그리고 OX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맞춰주세요. 자, 땡땡은 오래전부터 부와 권력을 상징하고 음식 보관, 상처 치유, 월급, 재물에 쓰였고 땡땡은 오래전에 생산기술,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물에 녹는 땡땡을 운반하기 어려웠다. 여기서 땡땡이 무엇일까요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땡땡땡은 염전에 바닷물을 막아서 모아놓고 햇빛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다. 3번 땡땡땡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고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4번 3번의 정답 땡땡땡은 땡땡차이, 땡땡차이를 이용해 분리가 가능하다. 5번 유리컵에 물과 기름을 부어 잘 섞이도록 강하게 흔들어주면 물과 기름을 섞인다. 는 O일까요? X일까요? 6번 고체와 액체는 액체와만 혼합물을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OX 문제입니다. 마지막 OX 문제,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물과 소금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 퀴즈 다 푸셨나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었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스티로폼으로 보온병을 만드는 재미있는 실험을 할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실험이니 다들 기대해주세요. 오늘 하루 수업 듣고 실험까지 진행하고 퀴즈도 하신 여러분들끼리 서로 박수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